66번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사업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암은 간암입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B형 헤파타이티스 B, C, B형, C형 간염균 보균자들 대상으로 혹은 간에 이상 진단을 받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간암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국가암검진 대상자 혹은 건강검진 대상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몇 시간 전에 그 단체 문자로 받았죠. 자, 67번에 유병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유병률. 유병률은 병을 가지고 있는 율이에요. 병을 가지고 있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율이에요. 그죠? 근데 요거하고 비교해서 발생률이 있어요. 발생률. 이 발생률은 병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유병률은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들은 만성질환 중에 당뇨병이 있다 칩시다. 당뇨병은 한번 생기면 죽을 때까지 완치는 안 돼요. 그냥 조절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번 발생하면. 한 번 발생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40대 만성질환이 가장 많이 생기는데 40대 정도의 만성질환이 생기면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 동안 자기 수명껏 만약에 조절하면서 살면 60년 동안 병을 가지고 유병한 상태에서 살잖아요. 근데 생기는 건 한 번밖에 안 생겼죠. 만성질환은. 유병률은 높지만 발생률은 낮은 거죠. 감기 같은 거는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그러니까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일주일이면 회복되고 만약에 합병증이 생기면 그건 합병증이지 감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기는 유병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감기 걸려 있다가 나았다가 또 걸리고 또 걸리고 1년에 몇 번씩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같은 건 유병률은 낮지만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기간은 짧지만 발생하는 수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질병들은 발생률은 높고 유병률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만성질환들은 유병률이 높죠. 그래서 정답이 유병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발생률 유병률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개념 자체가 좀 설명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 발생률과 유병률의 개념, 그 다음에 그 발생률과 유병률이 짧거나 혹은 긴 이유, 그 설명들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질병 이환은 걸려 있는 시간이에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시간. 이환 기간이 길수록 유병률은 높죠. 그랬죠. 이게 아까 이거 당뇨병 같이 평생 가지고 가는 병은 유병률은 높고 발생률은 짧은 거예요. 자기 일생에 한 번밖에 안 생기니까. 감기 같은 건 계속 생기니까 발생률은 높죠. 유병률은 낮겠죠. 그 기간이 앓는 기간이 짧으니까. 자, 그 다음에 68번에 여기에서 지금 보면 그 5번에 67번에 5번 보면 일정 기간에 새로 질병에 걸린 환자 수, 이게 발생률이에요. 그죠? 얼마나 걸리는가? 새로 발생하는가? 자, 68번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범유행성 팬데믹. 요즘 우리 코로나19가 팬데믹이죠. 범세계적 유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범유행성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는 감염병 관리 방법, 예방접종을. 이거는 숙주의 면역 증강이죠. 예방접종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69번에 매독. 이 매독은 성관계를 통한 직접 전파와 혈액 감염이 돼요. 그죠? 수혈이나 이런 상처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전파 혹은 혈액 전파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산모를 통해서는 그 엄마가 만약에 매독균을 가지고 있으면 태반을 통해서 혈액을 아기하고 같이 공유를 하니까 아기가 이 매독에 걸릴 수 있어요. 수직 감염이 돼서 선천성 매도가가 되는 거죠. 소내, 문해 이렇게 해서 아주 심각한 기형이 생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5개월 이전에 4개월까지 이 매독 검사하고 그 산모들이 써도 괜찮은 항생제 치료를 해야 돼요. 진단을 받고 산전 진찰에서 이런 거 다 검사하죠. 자, 69번에 1번, 70번에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숙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상자에게 침입한 병원체가 임상적으로 심각한 증상과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 얼마나 심한 증상과 문제를 일으키느냐가 얼마나 독한가 얘기예요. 독력. 자, 그 다음에 71번에 퇴원 환자 간호. 퇴원 환자 간호. 퇴원할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그 약이나 그 복약 방법, 약을 주면서 투약 방법과 그 다음에 음식 섭취, 운동 이런 데 일상생활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있으면 주의사항을 주고 전달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그 다음에 필히 해야 되는 거는 한번 입원했던 사람은 반드시 외래 방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에 다음 외래 방문일을 안내해 줘야 돼요. 자, 72번에 환자가 저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이제 의사소통으로 적절한 것. 아까 얘기했죠. 그 반사 혹은 그 사람의 그 관찰,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2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설명 혹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